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될 순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주제는 외신입니다. 오늘 김건희 구속과 관련해서 또는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서 외신들도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홍콩 쪽의 보도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자,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외신을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또 뼈 때리는 얘기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외신의 뼈 때리는 얘기, 외신의 팩트 폭행 얘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외신은 우리 전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이경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은 화요일이 외신하는 날이 아닌데 오늘은 김건희 외신이 딱 나와서 외신을 같이 안 할 수가 없죠. 도대체 네. 이걸 빼놓고 대체 뭘 하겠습니까?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그래서 외신들도 좀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면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된다면. 전제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이러이러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이따 다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구속이 됐는데 날파리는 왜 이렇게 돌아다니나요? 자, 잠시만요. 이게 제가 네, 갑자기 뭐가 하다 보니까 방향이 약간 안 맞아요. 네, 조금 옆으로 가시죠. 네. 예, 이게 제가 가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라이브죠? 라이브입니다. 예, 완전 라이브입니다. 생짜 라이브입니다. 제가 예,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예, 거기 거기 이거 맞죠? 이거 맞나요? 드디어 맞습니다. 네. 예, 생짜 라이브 맞습니다. 예. 네. 네, 김건희 원래는요, 사실 이 김건희 구속이 저는 1시쯤에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맞췄어요. 이게 이경 대변인 시간도 여기 맞췄던 건데 생각보다 좀 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12시 할 줄 몰랐어요. 12시 조금 지나자마자 한 거잖아요. 머리 썼다. 아까 이제 그 장 기자님 방송하는 걸 들었는데 12시가 지나면은 그때부터 1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침 6시 정도 7시 일어났을 때 1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6, 7시간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구치소에 있는 시간이. 그래서 아주 머리를 잘 썼다. 이게 보통 이제 야거르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법률에서 기간은 쌤통이다. 초일 산입은 안 한다고 돼 있는데 구속 기간은 초일을 산입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초일 산입을 안 하려고 하면은 12시가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넘어가서 이번 발부가 된 것이다. 네, 맞습니다. 판사님 정재욱 부장판사인데 이 양반이 제가 계속 이 사람 이상하다 했더니 들으셨나 봐. 네. 우리 좋은데요. 네, 뭐 다행스럽네요. 네. 그나마 판사님들이 이런 걸 또 신경 써 주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자, 먼저 오늘 그럼 첫 번째 오늘 준비된 주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한 주제는 이거 오늘 많이 나왔던 겁니다. 김건희가 지금 우리가 반클리프 6천만 원짜리 목걸이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더 있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9천만 원 상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1억 1천만 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천만 원씩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1억 1천만 원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반클리프 목걸이 하나로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목걸이가 실제로 두 개. 그리고 이제 팔찌도 하나가 더 있고요. 최초에 산 것은 팔찌였습니다. 팔찌가 하나 더 있고 나중에 우리 그때 2022년도에 나토 순방 갔을 때 티파니 앤코 브로치 2천만 원짜리도 그게 그렇죠,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유추할 수 있냐고 그러냐면은 그 2천만 원 상당의 브로치도 나중에 와서 추가로 사갔다. 라는 직원의 증언이 있었는데 여기서 왜 우리가 유추를 하냐. 티파니 앤코라는 그 정확한 명칭이 아직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추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언론 보도에서 많이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롯데백화점에 가서 근데 언제 가냐?
대통령 선거 날에 갑니다. 22년도에. 갑니다. 선거 날에 선거 맞춰서? 날에 가요. 야, 그래서 당선 축하 선물인가요? 네네.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1천만 원짜리 팔찌를 삽니다. 월ler이 근데 당선이 됐네? 오. 다시 갑니다. 네. 아니 이거 3천에서 5천 정도 하는 걸로 교환을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환하지 않고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상당.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 그 반클리프 그 목걸이가 스노우 플레이크인가요? 그 목걸이를 실제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천만 원짜리를 이거를 그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다시 두고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거기 플러스 2천만 원짜리 투 버터플라이라는 목걸이를 다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계산했을 때 9천이잖아요. 네. 그런데 며칠 이후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이후에 그때 그러니까 브러치 2천만 원짜리 브러치를 추가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파니의 그 브러치인 거는 우리가 나토 순방 때 우리가 논란이 돼서 알죠. 아는데 그 브랜드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뭐가 있냐면 여기가 제가 처음에 롯데백화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롯데백화점에 가서 아니 이거 그 상품권을 봐서 구매하면 되는데 현찰로 굳이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를 하고 그 신세계 상품권을 롯데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서 그래서 이 9천만 원 상당을 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몰랐어요.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건지 몰랐어. 아, 저기 그 롯데백화점. 교환이 되는지 몰랐어요. 특히 이제 저기 그 소공동 가면은 왜 백화점들이 여러 개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소공동 근처 그 명동에 가면은 팔아요. 아, 백화점 좀 많이 다니셔 보네요. 보셨나 봅니다. 전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저기 옛날에 보면 이제 선물 같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선물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백화점 상품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사면 조금 싸게 사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9만 5천 원 정도에 사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5천 원 아끼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선물을.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신세계 상품권은 조금 더 싸요. 9만 4천 원이고 롯데 상품권이 그 9만 5천 원이고 1,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선물을 주신 거에 받으신 거에 너무 잘하신다라는 아, 예.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와서 얘기입니다만 저기 석사 논문 쓸 때 교수님한테 너 담당 교수님들한테 뭐 나도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백화점 상품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셨다. 네. 그래서 5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드렸으니까 애매한 가격이죠,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몇 번 사봤어요, 이렇게. 아 근데 김건희 씨를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남편 윤석열이라는 사람만 믿고 정말 너무 대범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대응조차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이거 반클리프 목걸이 이거 그 오빠의 장모 집에서 예. 압수수색해서 나왔을 때 이거 솔직히 이거 모조품이다. 모조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설마 그걸 진짜 모조품을 갖다 놓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진짜 모조품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 가지고 김호준 씨가 이거 분명히 수사에 본선을 주기 위해서 맞아. 일부러 가짜 놓은 거다. 아니 그 전에 갖다 놓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예. 모조품일 거다. 갖다 놓을 수도 있을 거다. 언론에서 그래서, 모조품이다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진짜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 김호준 또 오버 안 해. 근데 이제 봤더니 김호준 진짜였어. 씨가 네. 그 김건희한테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김건희 야. 씨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게 그때 당시에 내가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홍콩에 가서 20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출시된 게 2015년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그런데 어떻게 2009년에서 2010년도에 이거를 삽니까? 모조품이 나올 수가 없는 네. 거죠. 반클리프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또한 2010년도 이후 2011년도입니다. 보통 카탈로그 네네네. 2011 카탈로그 년도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보통 이렇게 실물을 일일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카탈로그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출시된 게 2015년도인데 나 10년도, 9년도인가 10년도에 내가 홍콩에서 200만 주고 샀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까지도 모자라서 직접 진짜 그걸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특검에 저는 이게 분명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걸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그 이봉걸 회장이 본인이
그 목걸이 진짜 반클리프 6천만짜리 목걸이를 직접 갖다 주고 모조품도 검찰에 다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비교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추가로 하나 더 아까 이제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빠지셔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 하나. 네. 김건희가 계속 다 몸이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특검 영장 청구서에 뭐 이렇게 그 병원에 입원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병원 입원 역시도 도주의 일환으로 그렇죠. 병원에 판단했다. 입원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잠적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구속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 아니 그 남 볼 때는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 볼 때는 휠체어에서 앉아 있고 남 안 볼 때는 막 이렇게 서서 다니는 거 다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구속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참 저는 항상 걱정됐던 게 지금 판사들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판사요? 예, 네. 정지욱 부장판사가 사실 그 의심스러운 3명의 판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그 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3명의 판사들 4명 중에 3명이 나란히 수원지법에 있다가 세트로 나란히 동시에 같은 날 다 임명이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의도가 있다 누구나도 의심스럽다 맞아.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정재욱 부장판사도 이거 조희대 등등의 어떤 그런 기중이 좀 관철되지 않겠는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민심도 보고 정권 바뀐 것도 좀 보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겁났던 거지 네, 이제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다가 그냥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했다. 이거 이런 사람이 구속되지 않으면 누가 구속되겠습니까? 참 그러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참 얕은 수를 쓴다 싶어요. 이런 얕은 수를 지금까지는 써도 김건희 남편 씨가- 때문에 통과된 그런 맞아요. 김건희 씨가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정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성이었어. 한때 들리는 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김건희 씨가 우리 이경 대변인한테 되게 억하심정을 갖고 있다. 저도 왜요? 그래가지고 이경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면은 내가 봐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저도 뭔 소린가? 저도 돌아 듣긴 했는데, 아니, 뭘, 무릎까지 꿇어.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저 역시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검사들한테 자꾸 개기면은 누구 칼에 맞아 죽는지 모르게 죽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를 괴롭히기도 몇몇 이런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짜고 친다는 느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검사들이 뭔가 좀 꿍꿍이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혹은 김건희, 윤석열이 뭔가 또 뒤에서 작당짓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사실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음모론이라고 해도 전 할 말 없는데요. 음모론이지만 겪고 있는 사람은 음모론이 아니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김여성 얘기도 아까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네네. 김여성 얘기도 나왔어요. 김여성 잡혔죠, 지금 뭐. 국내 들어와가지고 네. 그대로 잡혔죠. 그대로 체포된 거죠. 네. 그런데 김예성 씨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았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그 HS 효성 등 해서 182억 원을 투자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투자 받았던 것이 IMS 모빌리티 김예성 씨가 이제 임원으로 있었던 렌터카 거죠. 업체예요, 그냥. 네, 맞아요. 별거 아니더라고. 나는 되게 엄청난 줄 알았어요. 렌터카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예요, 그냥. 네. 렌터카 업체인데 이 렌터카 업체가 182억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쪽 세계에서는 대기업으로 아니 카카오 모빌리티 거기서 뭐 대기업이죠. 안 그렇죠. 그럽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HS 효성 대기업이죠. 이런 데에서 다 이런 기업으로부터 182억 원을 투자를 받았다라고 밝혀졌던 것이 이제 2023년도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 2023년도면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한테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예성 씨가. 근데 김예성 조사를 씨가. 받기 전에 김건희 씨가 김예성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락 오면 가서 조사 받아.
조사받고 소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네가 여기서 네.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따옴표예요. 따옴표.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 오면 가서 조사받고 소명해라. 라는 것이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김건희 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실 용산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아, 알고 있었다.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가서 이걸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으나 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덮었다는 겁니다. 왜 덮었죠? 야, 이거. 글쎄요, 이 사람만 문제가 있는 건지.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 우리 대통령 취임식 때 이봉관 서희건설 그 일가도 전부 다 초대를 받았잖아요. 네. 왜 대통령 픽보다 김건희 픽이 훨씬 더 초대장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랬죠. 네. 이 사람들 전부 다 특검에서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아니, 실제로 보면 당시 김건희한테 초청받았던 사람들 결국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을 저질렀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아, 야, 참 조사할 게 많네요. 참. 아니 왜 서희건설도 이제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건진법사가 일명 양재동 캠프라고 해서 네. 지난 대선 때 양재동 캠프에서 돌렸잖아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댓글 부대 이용해서 댓글 달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서희타워 2층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 사무실을 무슨 돈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그렇죠.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 뭐 예화랑인가 무슨 지금 그거는 이제 압구정동이죠. 압구정동 쪽에 있던 그거 외에 양재동에 있는 그 비밀 사무실이 또 그렇죠. 있었다라고 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 돈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여의도, 서초동, 양재동 이렇게 많이 선거 사무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선거 사무실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화문에도 하나 있었어요. 아 맞아, 광화문에도 있었다라고 예. 했습니다. 네. 그 광화문이 이제 아주경제에 있던 그 빌딩에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용마 빌딩? 이마 빌딩이죠. 이마 빌딩. 예. 아, 네네. 용마 빌딩이 아니라 이마 빌딩인데, 예, 이마 빌딩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선 사무실로 쓰다가 나중에 없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제가 거기 계속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상당히 의혹이 커질 수가 있어요. 참 자꾸 커지네요. 김건희 씨가 수사를 한 번도 검사들이 와가지고 출석해서 물어보고 그럼 본인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많이 못하고 정말 대범해진 것 같습니다. 간이 부은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외신에서도 김건희 씨를 땡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홍콩에서 발행되는 이게 100년 넘은 신문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떴습니다. 김건희의 라스트 스탠드라고. 야. 네. 자, 사우스 코리아즈 포머 퍼스트 레이디 배틀 제일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스트 스탠드가 뭐냐면은 마지막 저항? 마지막 저항이다. 김건희의 마지막 저항? 물음표 딱 있잖아요. 김건희 마지막 저항. 사우스 코리아에서 former first lady battle jail time. 그러니까 한국의 전 영부인이 징역형과 싸우다. 근데 싸워서 졌어요. 됐어, 갔어. 배틀 제일 타임이면 jail time. 그러니까 감옥에 갈 시간과 싸우고 있다. 그렇죠. 감옥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버티고 제일 있다. 타임 수감 기간. 아하. 그러니까 징역형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타임.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네. 예. 여기 보면은 밑에 그 작은 서브 타이틀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will be the first presidential spouse. 그러니까 첫 번째 배우자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to be jailed on criminal charge. 그러니까 형사 혐의로 수감되는 첫 번째 영부인이 될 것이다. If the court approves her arrest. 그러니까 법원이 체포를 승인하면. 근데 체포를 승인했습니다. 했죠. 예.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감옥에 수감되는 거를 보고 조금 법조계에서는 은어로
입고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입고. 어. 예, 법원이나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입고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영어 표현을 보고 되게 재밌었던 게 크리미널 차지라고 써요. 차지. 그러니까 형사 혐의. 이게 네. 형사상의 혐의.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거 입고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입고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 차지가 또 보통 그거지 않습니까? 혐의니까요. 보통 다르게 해석하면 충전하다도 차지잖아요. 뭔가를 싣는다도 차지잖아요. 그래서 그쵸. 입고라는 개념으로 쓰였나? 나는 이제 네.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전혀 자. 생각지 못한 거를 하셨군요.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형사소추라고도 말씀 주셨네요. 네. 옳은 표현이죠. 형사소추라고 표현한 게 맞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은어의 개념하고 섞어서 보니까 차 증인이 입고의 개념이라고 언뜻 들리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해봤습니다. 네. 워낙 좋은 날이니까 농담해도 되죠? 네.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여러 가지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자, 계속 볼게요. South Korea's 그 scandal plagued former first lady 김건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캔들 플래그드가 스캔들에 휩싸인 전 영부인 김건희는 한국의 김건희는 이것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볼 것도 없어요. 김건희가 그냥 스캔들에 휩싸인 한국의 김건희다라고 해서 그 밑에 좀 보시면 for hea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네. For hearing they could make her first ex-presidential spoil 그러니까 in the country's history. 그러니까 to be jailed on the criminal charge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녀를 한국 역사상 형사 혐의로 수감되는 첫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 만들 수 있는 절차다라는 겁니다. hearing 그러니까 hearing. 그 공판이 이 공판 자체가 진술을 듣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히어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 말이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hearing이라고 그러니까 발음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술을 듣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사로는 공판. 공판. 네, hearin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볼게요.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제 다 볼 필요 없어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수사기관도 뭐 금요일 날로 뭐 화요일 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인 거고 그 밑에 if the court approved arrest라고 나왔잖아요. 네, 밑에 맨 밑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법원이 그녀의 체포를 승인한다면 이거 잘 보시면 여기에 아까 그 나왔던 김건희에 대한 그 김건희를 표현하는 명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It will mean an unprecedented 그러니까 unprecedented 전례 없는 from grace 몰락이다. For a power broker. 파워 브로커를 김건희로 표현한 겁니다. 파워 브로커. 난 네.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 했어요. 파워 브로커. 이게 거관꾼이잖아요. 쉽게 말해 중개상이라는 뜻인데 파워 중개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 파워 브로커가 뭐냐면 once wielded behind the scenes influence. 그러니까 한때 되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파워 브로커 김건희의 전례 없는 몰락이다라는 겁니다. 김건희를 여기서도 파워 브로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김건희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영부인이라기보다 이권에 따라서 이권을 찾아다니는 브로커다. 네. 상인이다. 대놓고 그랬어요. 파워 브로커라고. 브로커다. 야, 참. 콜걸 다음으로 충격적인 단어가 파워 브로커네요. 네, 여기 충격적인 김건희를, 그러니까 이 기사 하나에서만 김건희를 대신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파워 브로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나옵니다. 자, 또 뭐라고 했길래, 벌써부터 겁이 나네요. 자, 다음. 여기는 그래도 좀 얌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acting president라고 해서, acting president.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겁니다. acting president. 대통령 권한대행. 네. effectively step into the role. 역할이었어. of an acting president.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을 했다. 대통령 행세를 했다. 그 역할을 맡았다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한국의 강땡땡이라는 변호사의 그 인터뷰를 일부러 실은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인터뷰를 실었다는 거는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 사람, 이 변호사의 인터뷰를 따서 실었다. 그러니까 파워브로커, 액팅 프레지던트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파워브로커의 네. 액팅 프레지던트. 네. 대통령 행세를 했다. 그 다음에 브로커 역할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프레지던트하고 브로커가 같은 말이 돼버리는데 동격이 돼버린대요. 거의. 파워브로커. 와. 네, 근데 거기다가 너무 부끄럽게 또 Yoon was often report the arrival late to work.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잦은 음주로 출근이 늦었다는 보도가 자주 있었다. 그러니까 due to 여기도 잦은 음주가 뭐냐면 due to heavy drinking이라고 나옵니다. 헤비 드링킹. heavy drinking. 그러니까 그 과음이죠. 헤비 드링킹으로 많은 보도가 일어났다. 이것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했다라는 바로 밑에 바로 이어진 문장에 윤석열은 헤비 드링킹 때문에 자주 늦는다. 이 얘기가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김건희가 대행을 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 섭정이라고 했던 단어가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네. The more Yoon, 그러니까 권태로운 유는 gave free rein to, 그러니까 rein to ambitious first lady, 그러니까 그 ambitious 야망찬 그 first lady한테 자유재량권을 줬어. 게이브군요. 네. 기부했다고요? 네. 재량을 기부했어요? 네. 아우, 씨. Give free rein to가 그 뭐뭐에게 자유재량권을 주다라는 거. 예. 자유재량권을 줬어. 근데 그냥 first lady가 아니고 ambitious first ambitious. lady입니다. 엄청 그러니까 저기 야망을 가진 야망에 찬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그 야망에 찬 first lady는 누구냐? Who used the opportunity to play regent. 여기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를 섭정처럼 행동할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섭정. 그러니까 대신 왕을 대신해서 대신 정치 그러니까 다스리는 행동, 다스리는 자를 우리 섭정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에서는 외신에서는 김건희를 파워 브로커, 액팅 프레지던트 그리고 섭정, 리전트로 세 가지로 김건희에 대해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렴청정 이런 얘기를 가끔씩 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수렴청정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딱 그 말이 사실 이렇게 수렴청정이란 말이 외국에는 없거든요. 윤석열은 몰드 윤이죠. 권태로운 네. 윤. 그러니까 리전트라고 섭정이라고 네. 이게 표현한 건데 리전트. 세 가지 표현이 맞네요. 파워 브로커의 액팅 프레지던트의 리전트까지. 마지막에 정말 쐐기를 박았죠. 리전트, 섭정. 부끄럽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말 그대로 뼈 때리는 팩트 폭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끄럽네요, 진짜. 이거. 그런데 김건희 앞서서 우리가 김건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 봤잖아요. 네.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렇게 대응했던 김건희가 섭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섭정.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게 맞지요. 네. 근데 저는 김건희가요. 독방 아니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독방에 있는다면서요. 그거 너무 속상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얘가 그 경제 쪽 범죄자면은 네. 거기 7, 8명 같이 있잖아요. 그 방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주로 정말로. 이제 여사동이라고 그러는데 여사동 같은 경우에 경제사범이면 사기범들이 많이 들어요. 사기, 보이스피싱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혼자 있을 거라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독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보통 맞을까봐? 아니요. 저기 감옥에 특히 이제 교도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범죄를 배워서 나오거든요. 김건희가 범죄를 더 배울까봐요? 다른 범죄를 배우면 안 될 거 아니야. 또는 다른 범죄자들이 김건희 하는 걸 배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독방일 거다. 저는 김건희가 다른 그 범죄자들로부터 야, 그 콜걸 네가 왜 그랬냐 하면서 맞을까봐 독방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날까봐.
그렇죠. 보통 그렇죠. 예. 네, 참. 그래도 진짜 구속돼서 좋긴 한데 독방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다.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왔다 네. 갔다 합니다. 예. 네. 사실 거기 그 남부구치소에 정경심 교수님이 계속 수감이 돼 있었어요. 정경심 교수님이 나온 자리에 이제 김건희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거고 이게 인과응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석방이 되실 건데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예, 그 참 시간대가 참 기묘하게 겹친다는 생각도 드네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눈물이 나. 예, 눈물 나는. 예. 네. 자, 오늘 또 준비한 소식 하나 더 있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예. 사진 하나입니다. 다리가 보이죠? 꼬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네. 예, 차량에서 다리 꼰째 대기하는 김건희. 자, 잘 영장 보이시나요?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김건희인데 예. 본인이 오늘 구속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여유롭게 구속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나 봐요. 구속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다 모양이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여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보는데 너무 네가 지금까지 당신 김건희라는 그 여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을 만만히 보고 살았는지가 저 자세에서부터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야, 지들이 날 구속시키겠어? 할 테면 해봐. 뭐 이런 어떻게 저렇게 거죠. 다리를 꼬고 앉아있죠? 대단하네요. 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사진을 같이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테지만 같이 공유하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그 이경 대변인 경우에 제가 다리 꼬는 걸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다리를 저게 꼬는 분이 좀 계세요. 근데 뚱뚱해서 못 꼬는 건 아니고요. 바른 자세가 좋아요, 저는. 그러네요. 다리 꼬지 않네요. 네. 네, 그 바른 자세가 좋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진이 아닌가 싶네요. 참 이거 포착을 참 어떻게 잘했네요. 저런 여유가 있을 수 있죠? 글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잘 넘어왔다. 이번에도 잘 넘어갈 거야. 뭐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네요. 참 별똥별님께서 줄리 자세 나온 것 같더라고요. 줄리 자세. 예, 별빛 파도님께서 지금 각도 보시면은 등도 뒤로 예. 다 기대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 각도는. 비스듬하게 기대해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내리기 직전에. 예. 저렇게 앉아서 왔고 저렇게 저 자세에서 이제 내린 겁니다. 별빛 파도님께서는 마담 포스라고. 자, 그리고 여기 김대근님께서는 다리 꼬지 마라고 하셨어. 그 노래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리 네.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그 노래 준비한다고 했는데 네. 배경 민망해서. 음악으로. 민망해서. 직접 하시려고요? 민망해서. 예, 참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예. 자, 또 섭정 그리고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파워브로커 김건희였습니다. 우리 구속됐습니다. 국민들이 부끄럽게 되는 예. 다시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밤늦게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쯤에 영장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죠. 예, 마치면서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영장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예, 좀 일찍 떨어지는 바람에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금요일은 뭘 하죠? 이제 오늘 외신을 해버렸으니까. 금요일 날도 외신이 외신을 뭐가 있지 할까요? 않을까요? 김건희가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네, 있지 구속됐다는 않을까요? 얘기. 예. 네, 자, 또 쪽팔릴 것 같아. 금요일도. 한번 찾아봐야죠.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니까 기쁘긴 한데 이게 외신에 보도돼가지고 뭐라고 나올까 생각해보면 아우 벌써 창피합니다. 역사에 남을 것 부끄럽네요.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아니